응급실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보험 관점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청구를 하면은 뭐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유라든지 특정한 기준, 뭐 약관 규정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보험 대상자의 뭐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뭐 상해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있고, 뭐 질병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사가 그 가입자가 부상이나 사고로 발생해서 병원에 갔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청구 사유가 발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청구서에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청구서는 뭐 워낙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병원 기록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작성이 되고, 뭐 병원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좀 서식이나 항목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뭐 환자의 내원 경위라든지 현재의 증상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응급실 초진 기록이고, 이 주호소 항목에 보면은 이제 호흡이 없어서 이렇게 내원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응급실 기록인데, 이거 다른 환자입니다. 여기 췌장암으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인 환자고, 항암 치료 받고 퇴원했는데 내일 요양병원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이 혼미해지거나 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 병력에 이렇게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라는 이런 사실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상 기록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뇌진탕, 뇌 좌상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의학용어로 써져 있고, 이 환자가 느끼는 현재 그 통증 점수, 그래서 의료진이 평가한 그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고, 응급의학과 의사 판단 하에는 둔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은 미끄러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도 이 병력으로 계속 그 큰 병원, 아산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던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자택 거실에서 뒤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뒤로 쓰러지지는 않죠. 사람이 뭔가에 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실신하거나 기절 뭐 이런 형태로 뒤로 쓰러지게 되는데, 그 타 병원에서는 이 외상성 뇌출혈을 의심을 해서 응급실을 또 더 상급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실신한 건지 아니면 실신이 먼저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구급일지라고 해서, 이거는 병원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아니고 그 119 구급대에서 작성하는 기록인데, 이거를 일지를 작성해서 환자를 구조한 뭐 이런 내용들을 병원에 의료 정보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일지는 병원에서도 환부를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해서 소방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환자인데, 배우자가 이제 말하기에는 쿵소리가 나서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뇌출혈 의심 환자였죠. 근데 여기에는 뭐 어제 낮부터 체한 것 같고 구토 증세가 있었다. 이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가 구토랑 오심, 이런 구역질, 이런 증상인데, 이런 내용이 사고 전부터 있었다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도 지금 뭐 둔상이나 미끄러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을 할 건지, 이런 또 쟁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응급 환자 진료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다른 환자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초진으로 돼 있고, 심혈관에 의한 심정지, 비외상성으로 환자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증상은 심정지입니다. 내원 사유는 질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CPR 계속 시행했는데 회복되지 않아서 사망 선언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응급실 전문의 기록에는 쓰러지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쓰러지는 것 자체가 이게 실신이나 뭐 기절로 쓰러진 건지 아니면 넘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이 내용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심정지구 그다음에 다른 여기 병원에서 이렇게 분류한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개인정보가 다 가려놨지만 연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체 외표에 뭐 외상의 흔적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질병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상해나 질병으로 만약에 이걸 청구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다 걸림돌이 되고 면책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살펴본 요 사례도 이 상해 후유장애 쪽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에서 작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있고 이 응급실에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본 진료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치료나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록들이 작성이 되는데 이 소액보험금에서는 뭐 가입자가 청구한 내용대로 그냥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금액이 뭐 조사 비용 투입하는 거 대비 뭐 실익이 없으면 그냥 말을 믿어주는 거죠.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 큰 뭐 사망이나 후유장애, 뭐 각종 진단비 이런 케이스에서는 가입자가 청구서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믿지는 않고요.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가입자한테 이런 것들을 다 뗀다 하나씩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병원에서 진료기록 위임장이나 동의서 이런 정도만 받아서 거기에 이 병원에 기록돼 있는 모든 기록을 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부상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 기재된 내용들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고 가입자가 청구한 내용과 뭐 다르다. 그러면은 이 차트의 내용들이 지급 거절의 원인이 되거나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증거로 이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급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유력한 청구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청구권은 뭐 유족이나 환자나 뭐 보호자나 먼저 서류를 받아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차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수정해달라 한다고 해서 뭐 수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뭐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수정을 해주고 뭐 변경을 해준다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분쟁 상황 그다음 내가 청구해야 될 그 보험금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뒤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애매한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대비책을 먼저 마련한 상태에서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